캐나다 공립초등학교 학사 일정. 이것만 알아도 준비가 훨씬 편합니다. 첫 등교는 언제인지, 방학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휴일은 언제인지 캐나다 생활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도움될 내용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캐나다 초등학교 학사 일정 이제 슬슬 궁금하실 거예요. 애들이 언제 첫 등교하는지, 그 다음에 방학은 얼마나 되는지, 또 공휴일은 언젠지. 아마 곧 출국하시는 분들은 아마 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출국 시기가 좀 다르더라도 캐나다 생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School calendar.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애들이 학교 안 가는 날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역시나 뭐 애들은 좋아하지만 뭐 혼자 애들 케어하는 엄마들도 뭐 다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뭐 겪어보니까 뭐 모든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애들 엄마 없이 혼자서 이제 혼자 키워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 마음도 좀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애들이 학교 안 가는 날 좀 뭐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달력에 보이는 이 빨간색 또 핑크색 날짜들이, 이 많은 날짜들이 다 어떤 날이냐면 애들 학교 안 가는 날. 그러니까 결론은 애들 점심 챙겨줘야 되는 날이에요. 좀 많아요. 그리고 공휴일에는 마트 문 닫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마 이 날짜 좀 중요하긴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스쿨 캘린더 보시면은 그 애들이 이제 첫 등교가 언제인지, 또 방학은 언제에서 언제 끝나고, 그 다음에 공휴일 언제인지 이걸 좀 한눈에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HRC 교육청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사 일정을 한번 빠르게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학사 일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방학이랑 뭐 공휴일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이제 주니어랑 하이스쿨 일정도 여기 같이 표기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직접 애들 학교에 보내면서 뭐 미리 알았으면 뭐 좋았겠다 싶었던 거, 뭐 이런 것도 그냥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9월 학기에 맞춰서 출국하시는 분들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러니까 출국 시기가 좀 다르더라도 캐나다 생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정보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 캘린더 보기 전에 그러니까 HRC라는 단어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캐나다 헬리팩스에서, 그러니까 애들 이제 학교에 보내게 되면 이제 자주 보게 되는 단어가 이거 HRC인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헬리팩스 지역 교육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서울 특별시 교육청 산하에 뭐 여러 교육지원청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노바스코샤주도 그러니까 몇 개 권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이제 그 지역마다 그 교육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이제 다른 지역 스쿨 캘린더도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이런 큰 휴교일은 그냥 대부분 비슷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캐나다 노바스코샤주로 준비 중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지역, 여기 헬리팩스, 그러니까 HRC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 달력 보시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일정이 여기 모두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초등학교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노바스코샤가 이제 다른 점이, 그러니까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이제 1년에 3학기제예요. 2학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저희랑 똑같이 2학기제. 그래서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년에 성적표 3번 온다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차이 말고는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달력 보시면은 이제 학교 안 가는 날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공휴일도 있고, 뭐 무슨 뭐 교사 뭐 연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쉬는 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상담하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휴교가 자주 있는데, 근데 뭐 그래서 저도 지금 한국 달력 봤는데 뭐 마찬가지긴 하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노는 날이 많지.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애들하고 이제 보통 뭐 엄마, 그러니까 한부모만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엄마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휴일에 혼자 이제 애들 봐야 한다는 뭐 그런 무게감 때문에 한번 달력 보고 뭐 그렇게 느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짧다고 하면 짧지만 이제 15개월 동안 이제 딸 둘 혼자 키워보니까 이게 뭐 엄마 역할하는 게 쉽진 않네요.
그래서 뭐 엄마 역할이 정말 쉽지 않구나 하고 정말 절실히 느끼고 왔죠. 일단 9월부터 좀 빠르게 훑어드릴게요. 이제 먼저 9월. 이제 9월 3일 목요일 날 계약하고, 계약하자마자 이제 다음 월요일인 7일은 이제 레이벌데이. 뭐 우리나라도 뭐 노동절 이때 쉬는 거랑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9월 25일은 PD데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데 뭐 선생님들이 뭐 교육 뭐 연수 받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 오시니까 이날 이제 휴교. 그래서 이런 날이 1년 중에 꽤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 이제 9월 30일은 그리고 뭐 번역하자면 뭐 진실과 화해의 날.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캐나다에서도 뭐 사실상 먼저 살았던 이런 원주민들이 있었고 뭐 그들이 뭐 좀 탄압을 받고 뭐 그랬었나 봐요, 과거에. 근데 뭐 그런 거 이제 해결하면서 만들어진 뭐 공휴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사람들이 오렌지색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아마 애들도 학교에서 오렌지 셔츠 입고 오라고 뭐 이런 안내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뭐 그냥 집에 있던 오렌지 셔츠 그냥 입혀서 보냈는데 뭐 굳이 뭐 새로 사서 입힐 필요까지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뭐 동네, 그러니까 도시 곳곳에 뭐 원주민 관련된 행사들이 좀 많이 열리니까 뭐 휴일날 뭐 아이들하고 이런 데 참여해 보면 좋고. 그래서 이쪽 지역의 이제 대표 원주민이 이제 믹막에 대해서 아마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이제 다음 10월. 그러니까 10월 2일은 땡스기빙 데이 휴일 있고, 뭐 보통 캐네디언들은 뭐 가족들끼리 뭐 함께 모여서 뭐 칠면조 먹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뭐 아마 이 시기에 아마 마트 가보시면은 뭐 아마 칠면조가 엄청 널려 있을 거예요. 그 저희는 뭐 딱히 뭐 먹진 않았고 그냥 뭐 한국 사람이니까 뭐 헬리팩스에 있는 뭐 한국 치킨 정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10월 23일 이날은 뭐 선생님들 뭐 컨퍼런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휴교하는 날이네요.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부터는 여기 노바스코샤주에 이제 단풍이 이제 좀 절정에 가까워지는데, 여기 노바스코샤주는 이제 케이프 브리튼 이쪽 지역이 이제 단풍으로 유명하거든요. 여기 뭐 캐벗 트레일이라고 뭐 세계적으로도 뭐 유명하다는 뭐 그 드라이브 코스가 있고, 어쨌든 이쪽 지역 전체가 이제 단풍으로 꽉 차고 뭐 진짜 멋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 지역도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거의 전국 단위로 명소라서 아마 좀 저렴한 숙소들은 좀 일찍 마감하고 하니까 그 10월 달에 여기 12일하고 뭐 23일 연휴 통해서 뭐 이쪽 케이프 브리튼 지역 한번 여행 가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고, 어쨌든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서 아마 예약은 좀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헬리팩스에서 케이프 브리튼까지는 아마 차로 편도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처음 가보시는 분들은 1박 2일로는 이제 좀 많이 빠듯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 가시면 아마 최소 2박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31일은 뭐 휴일은 아닌데 이때가 할로윈 데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가장 좋아하고 좀 기억에 좀 많이 남는 날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할로윈 데이 자체 행사도 하고, 이제 뭐 제가 살았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서도 또 행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할로윈 때는 또 뭐 친구들하고 이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사탕 받아 오는데, 그러니까 이때 받는 사탕이,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진짜 많거든요. 뭐 1년을 다 먹어도 못 먹을 정도의 양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받아와요. 아마 직접 경험해 보시면은 정말 놀랄 거예요. 그리고 할로윈 때는 또 애들만 신나는 건 아니고 또 어른들도 같이 신나는데, 여기 이제 지역에 뭐 유명한 집들이 뭐 인스타 같은데 계속 사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뭐 할로윈 장식을 좀 어마무시하게 하는 집들이 있는데, 뭐 그런 집들 구경하러 가는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뭐 1년 살이 중에 또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문화이다 보니까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로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딱히 팁을 드리자면, 뭐 할로윈 의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할로윈 의상을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갔었는데, 물론 현지에서도 이제 정말 다양하게 팔기도 하는데 또 생각보다 비슷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서 가면 이제 애들끼리 의상이 겹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엄마 아빠들 중에서도 또 헬로윈에 진심인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같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아마 뭐 특별히 추억에 남을 만한 일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보내면. 그리고 그 실제로 엄마 아빠들도 커스텀 입고 이제 같이 즐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애들, 그러니까 두 딸이 좀 너무 까칠하다 보니까 또 가서 뭐 그런 커스튬 사는 거 좀 너무 수고스러울까봐 이제 저는 이제 미리 사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11월. 그 11월은 이제 리멤버런스 데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현충이라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은 이제 애들이 한인 합창단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국전 참전용사 행사에 참가했었는데 뭐 아이들한테도 뭐 좋은 경험이었고, 여기 뭐 누구나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딱히 특별히 뭐 일정이 없으시다면은 한국전 참전용사 행사 이런 데 가서 뭐 자리를 빛내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11월 20일은 첫 학기가 끝나고 아마 며칠 내로 이제 성적표가 이제 부모님 이메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적표이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그러니까 12월 4일은 첫 번째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첫 번째인 만큼 좀 긴장도 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좀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아이들 수업은 없고 이제 부모님만 학교에서 상담을 하는데, 뭐 영어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날이 뭐 캐나다 정착하신 이래 뭐 가장 긴장되시는 날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많이 긴장했었고, 그다음 또 선생님들이 또 영어가 이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천천히 잘 설명해 주세요. 근데 또 이것도 또 케바케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둘째의 담임 선생님이 저랑 이제 거의 동갑의 젊은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이렇게 말 좀 천천히 좀 해달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도 말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상담할 때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상담하는 날은 이제 애들이 공부하는 이제 교실 또 처음 들어가 보는 거라서 좀 나름 기대도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못 보는 상황이라 선생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이제 뭐 사진도 많이 찍고 해서 이제 엄마한테 보내줬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팁은 이제 딱히 이제 상담이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제 좀 미리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이제 하고 싶은 질문을 먼저 보내두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상담 때 답변을 위주로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이렇게 상담을 주도하시면은 아마 조금 수월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25일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때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제 2주 동안 방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또 워낙 뭐 북미는 또 여행 성수기이기도 하니까 숙소 가격은 또 많이 올라요. 그래서 뭐 대부분 좀 예약은 일찍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캐나다 이제 처음 입국하시고 이제 첫 번째 장기 여행을 이때 많이 가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퀘벡 쪽으로 갔었는데, 보통 이제 헬리팩스에서 퀘벡까지는 한 10시간 정도 가는 거리인데, 아마 이때 좀 눈 폭풍 때문에 한 16시간 정도 걸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부터 해서 이제 좀 정말 캐나다스러운 눈이 내려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저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좀 운전하면서 좀 고생했던 것 같고, 또 퀘벡이 또 어쨌든 크리스마스 때는 또 유럽 감성이 좀 많이 느껴지고 하다 보니까 뭐 좀 더 이국적인 느낌, 그랬던 것 같네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때 크리스마스 때 뭐 퀘벡에서 보내는 거. 그리고 뭐 특별히 멀리 안 가시더라도 그 12월 달 내내 이런 크리스마스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트리 점등식 같은 경우는 뭐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뭐 헬리팩스 다운타운에서는 뭐 퍼레이드 같은 행사도 열리고,
이런 것도 한번 꼭 가보시면 좋고요. 퍼레이드가 뭐 엄청 화려하고 큰 건 아닌데 뭐 그냥 뭐 롯데월드 퍼레이드 느낌 정도?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그냥 뭐 차에 장식되어 있는 차들 지나가는 이제 그런 퍼레이드. 이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이제 다음 1월. 그러니까 1월은 뭐 특별한 거 없고 1월 2일 뭐 새해 행사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애들이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하는데 1월 4일 날 이제 새 학기 시작되네요. 그다음에 1월 1일은 여기도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뭐 다운타운 뭐 지역 뭐 곳곳에서 행사도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마지막 날은 여기도 똑같이 이런 카운트다운 행사도 있고 뭐 불꽃놀이도 하고 뭐 콘서트도 열리고 그러니까 뭐 서울이랑 좀 분위기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다운타운에서 이런 행사들 많이 열리니까 이런 것도 찾아서 네, 가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 2월. 뭐 2월은 특별한 거 없고 이제 노바스코샤 헤리티지 데이 하루 있어서 이제 그때 또 쉬는 날이네요. 그리고 3월. 그다음에 3월 5일은 이제 두 번째 학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다시 이제 한 일주일 내로 이제 보통 성적표가 이제 이메일로 올 거고요. 이제 부모님 메일로. 그래서 뭐 우리 애들 잘 적응하고 있는지 성적표 잘 확인해 보시면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성적표는 뭐 항목별로 여기 4가지 척도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걸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제 다음 3월. 이제 3월에서 이제 가장 큰 이벤트는 좀 많이 쉬죠. 여기 말치 브레이크라고 이제 일주일 동안 봄방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방학이라고 이제 또 집에만 있기에는 또 엄마도 힘들고 뭐 애들도 재미없고 하니까 이제 보통 이제 애들은 캠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보통 어머님들 오신지 한 6개월 이상 이제 지난 시점인데 이제 뭐 슬슬 애들 떼놓고 좀 쉬고 싶기도 하실 거고 좀 그러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때 이제 처음 이제 아이들 낮에는 캠프 보내놓고 낮에는 이제 조금 여유 찾아서 뭐 카페 투어도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좀 여유를 부려봤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근데 또 이게 일주일이라서 뭐 긴 것도 아니고 뭐 애들 캠프 보내는 분들도 있고 뭐 안 보내고 그냥 놀리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뭐 영어 공부가 목적이었던 거라서 뭐 집에 있어봤자 뭐 공부할 것도 아니고 뭐 스피킹이 끊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 많은 곳으로만 보내려고 했었고 이제 그래서 선택했던 게 이제 저는 뮤지컬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4일 동안 이제 맘마미아 노래로 뭐 노래랑 춤 연습 같은 거 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가족들 다 참관해서 이제 공연 보고 그래서 뭐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좀 리프레시 할 겸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체능으로 이제 골라줬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운동 관련 캠프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걸 좀 미리 찾아서 이제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또 예약도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 여기도 예약하는 게 이제 보통 뭐 당일날 10시나 9시 뭐 이렇게 오픈되면은 뭐 예약 당일날 웹사이트 접속해서 뭐 광클릭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한국이랑 비슷하고요. 또 이때는 보통 뭐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학원에 있다 보니까 뭐 수업 시간에 나와서 뭐 예약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애들 둘 이상 있으면은 사실 이거 예약하는 것도 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학원 안 나오시고 예약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애들이 좋아하는 거 이제 미리미리 찾아두셨다가 또 미리미리 예약해야 된다는 거. 이거 뭐 닥쳐서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3월. 그리고 뭐 3월 26일은 굿프라이데이 휴교고 3월 29일은 여기 이스터 먼데이 휴교. 그러니까 여기 부활절도 뭐 관련 행사들이 많으니까 뭐 교회나 뭐 도서관 같은 데서 아마 행사들이 많이 열리거든요. 뭐 특별한 일정 없으시면 이런 데 참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월. 그러니까 4월 2일은 PD데이. 이때도 이제 부모님들 상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상담 이제 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 정도는 좀 그래도 편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저희 애들이 다녔던 학교에서는 이제 부모님들 상담하시는 동안
이제 애들이 체육관이나 이제 음악실에서 놀 수 있게 이렇게 개방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상담받는 동안은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놀면서 이제 기다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4월 30일도 PD데이, 또 선생님들이 뭐 교육 받거나 하시니까 이때도 학교 안 가고 쉬는 날. 그 다음에 이제 5월. 5월은 빅토리아 데이 휴일이 하루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캐나다에서도 뭐 대표적인 공휴일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6월. 그러니까 6월 말부터는 이제 2달 동안 방학인데, 이제 보통 가족들이 이 시기에 여행을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달 내내 쉬는 거는 좀 추천하지 않고, 뭐 사실 뭐 2달 내내 여행만 하는 것도 뭐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영어를 쓰지 않는 공백이 또 너무 길어지면 애들한테도 좀 안 좋을까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한 달 정도는 여행을 하고, 이제 나머지 한 달은 이제 데라우 제대학교에서 열리는 그 슈퍼노바라는 이제 여름 캠프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방학 때 이런 아이들 가는 캠프들이 보통 한 주당 한 250달러 전후였던 것 같아요. 뭐 저렴한 거는 뭐 200달러 초반, 한 평균 한 250달러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소수 인원으로 이제 뭐 하루 종일 그룹으로 수업 받는 방식이니까 오히려 애들이 이제 학교보다 영어 쓸 일은 아마 더 많지 않았을까 좀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인기 있는 캠프들은 거의 뭐 예약과 동시에 이제 마감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꼭 미리미리 이제 우리 아이들 시킬 거 캠프 미리 찾아서 예약 일정 잘 확인하시고, 뭐 그때 맞춰서 이제 예약하고 이제 미리 하셔야 될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캠프들은 아마 2-3달 전에 시작하니까 미리미리 꼭 찾아두셨다가 이제 예약해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일정이 끝났고, 그래서 뭐 처음 캐나다 오면 뭐 학교 일정이나 뭐 이런 공휴일, 뭐 캠프, 뭐 학부모 상담 이런 거 사실 오기 전에는 이제 자세히 알려주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직접 와서 겪으면서 알게 된 거고, 제가 1년 일정 이렇게 가볍게 한번 읊어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오늘 영상이 뭐 앞으로 이제 캐나다에서 애들하고 생활하실 분들한테 뭐 조금이라도 뭐 시행착오를 뭐 줄여드리는 뭐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뭐 캐나다 학교 뭐 급식 뭐 이런 도시락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또 부모님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 또 입학 전 준비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